나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갑시다.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뭐야? 뭐라고? 중복해도 되고 안 되고? 그거 비슷해. 그거 비슷해. 그거 너무 비슷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뭐예요? 중요한 두 가지. 응.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배우는 법칙 두 가지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뭐 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센다라는 게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해. 오케이? 근데 이제 너네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뭐냐면 일일이 세는 거야. 그거 가장 어렵지 않냐? 고배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일일이 세는 문제는 뭐고 곱해되는 문제는 뭐고 그거다라는 거잖아. 너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바꿉시다. 15번 보자. 우리 오늘 2단원 할 거야. 7단원. 15번. 15번 봐봤더니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A-B, B-C, C-D 이게 0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A-B, B-C, C-D, D-A가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은 A랑 B가 아니고 B랑 C가 아니고 C랑 D가 아니고 D랑 A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는데 A, B, C, D는 어디에서 수예요? 주사위 1부터 6까지 수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경우를 한번 나눠봅시다. 나눠볼 건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같다라고 해서 6건을 구하고 싶기도 해. 근데 이제 같다라고 하면은 왜 이제 얘만 같을 때 얘만 같을 때도 나눠지니까 더 복잡할 것 같아. 그냥 아니다라고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A랑 B가 아니고 C랑 아니고 이렇게 되네. D랑 아니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A는 B랑 D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 같을 수가 없어요. C는 B랑 D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A랑 C는 어쩔 수 있어요? 같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경우를 나눌 거야. A랑 C가 같은 경우랑 A가 C가 다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6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는 몇 가지 있어요? 5가지예요. 그지? 왜? A, C랑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가지, 5가지. 다른 경우 봐봅시다. A가 이제 6가지면 얘는 몇 가지? 5가지지. 여기는 4가지예요? 그래요? 6가지면 5가지, 4가지. 두 개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보자. 24번 보세요. 24번 봤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서로 다른 순서상 서로 다른 A, B야. A가 B랑 다릅니다 라는 조건부터 너희들이 이제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조건들을 잘 봐야 되니까 이 조건들이 있으면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A가 2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요.
B도 2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A의 m제곱, B의 n제곱 얘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2부터 되는 거니까 이 B가 되는 건데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도 이제 안 보이면 일일이 숫자를 넣어서 가게끔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으로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 B의 형태는 뭐가 되어야 합니다. 2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쭉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2의 6제곱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를 넣어봤더니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지? 그지? 근데 이거 이제 A를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 A, B는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라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러면 서로 같지 않은 거니까 결국 A, B를 선택하기를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여기 몇 개에서? 총 6개의 수에서 서로 다른 거 2개 선택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62예요. 순서가 있나? 순서가 있지? A랑 B라는 순서가 있어요. 오케이? A랑 B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A랑 B라는 순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6P 이렇게 6개, 5개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거듭제곱만 생각하면 되지. 3의 거듭제곱은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4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4는 어차피 2의 거듭제곱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 이제 5를 하면 돼요. 5의 제곱, 5의 세제곱부터는 안 돼요. 그렇지? 이제 2가지 있어요. 6의 제곱도, 7의 제곱도, 8의 제곱은 있고 9의 제곱까지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10의 제곱까지 있어요. 그래요? 밑에가 안 보일 거니까 옆에다 적을게.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안 돼. 8 안 돼. 9의 제곱, 10의 제곱. 9의 제곱도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2가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더해줘야지. 다 더해주면 되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더해주면 돼, 이거. 그지?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우의 수가 잘 안 보일 때는 일단 숫자를 하나 넣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퀵선을 찾아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31번 봅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0부터 몇 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6까지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랑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항상 이제 맨 앞자리가 0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이 포함될 때랑 0이 포함되지 않을 때로 나눠줘야겠지.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좀 달라. 세 자리 수인데 6의 배수예요. 배수. 각 숫자를 하나씩밖에 사용 안 한다라고 했나?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사용하여 그렇게 했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러면 얘는 이제 조금 다른 게 6의 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줘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이제 나왔으니까 적어볼까? 2의 배수는 어떻게 해요? 2배수? 2배수 어떻게 해요? 2배수. 아니요, 2배수. 응, 1의 자리가 2배수. 3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3배수. 4배수는? 그 두 자리가? 5배수는?
6배수는? 합이 2의 배수이면서 3배. 그러지? 7의 배수는 어떠죠? 8의 배수. 뭐야, 이거 비슷하냐? 뭐야? 끝자리 3개가 8의 배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천이라는 숫자는 8의 배수야. 천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 세 자리, 앞자리가 여기에 있다 이제 앞에 더해지는 수들이 8의 배수니까 어차피. 뒤에 이 세 자리 수면 8의 배수이면 충분하겠지. 그지? 9의 배수는? 이거 3의 배수 한번 증명해 봤어, 3의 배수. 3의 배수가 왜 3의 배수가 되냐면, 봐봐. 369가 3의 배수야. 이거 왜 그러냐면, 3 곱하기 100, 6 곱하기 10, 군대. 군대. 3 곱하기 99 플러스 3, 6 곱하기 9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적어봤더니 얘 있잖아, 얘랑 얘. 3 곱하기 99 플러스 6 곱하기 9인데 나머지 자릿수들의 합이 이거야. 3 플러스 6 플러스 9야. 그러면은 어차피 3의 배수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9의 배수도 똑같아요. 9의 배수도 99, 99가 9의 배수니까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9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9의 배수도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면 됩니다?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봐보면 6의 배수래.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2의 배수이려면 끝자리 수가 뭐가 되어야 합니다? 0, 2, 4, 6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3의 배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숫자를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거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형태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거랑 나머지 2인 거랑 1인 거랑 0인 거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0이 들어갈 때랑 0이 들어가지 않을 때로 나눌 거라서 그냥 이 숫자 하나하나를 놔두고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봐보자. 세 자리 자연수를 포함하는데 이 세 개의 자연수를 포함하는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건 0으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나머지가 0인 게 3개 있으면 3의 배수가 되지. 그지? 나눠 떨어지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3, 3, 3, 3, 6, 9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거 3개 모여도 3의 배수가 되고 2인 거 3개 모여도 3의 배수가 돼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1, 2, 0. 오케이?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오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있을 수 있어요. 세 자릿수로 만들어 세 개를 더했을 때 세 자릿수가 만들어졌을 때 이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1, 2, 0 다 있는 거. 오케이?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 그럼 이제 봐보자. 우리가 이게 0이면 끝자리가 0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올 수 있는 형태가 0이 다 올 수가 없어. 왜? 3으로 아니네. 0이 다 올 수 있지. 0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끝자리가 0이 들어갔을 때는 이 앞자리에 오기를 뭐하고 뭐가 나올 수 있어요? 3하고 6이 나올 수 있어요? 3하고 6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0, 1, 2 이런 경우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이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나머지가 0인 수는 뭐가 있냐면 0, 3, 6 이렇게 두 개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1인수는 1, 4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2인 거는 2, 5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0, 1, 2 이 경우가 되려면 이미 여기서 하나 뽑혔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뽑고 두 개 중에 하나 뽑아요. 오케이? 자리 바꿔주는 경우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를 할게요. 오케이? 끝자리가 2가 되는 경우를 할게. 끝자리가 2가 되는 경우는 일단 나눠 떨어진 게 이 세 자릿수의 합이 이거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2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2로 나눠 떨어졌을 때 이 나머지가 2인 형태는 2인 형태는 2하고 5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올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밖에 안 돼요. 그럼 앞에 나오기를 숫자가 0이 포함된 경우랑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0이 포함되면 0이 포함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이 포함됐어요. 0이 포함되면 당연히 나머지가 1인 형태가 나오겠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그래요? 세 자릿수 중에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 0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 그래서 두 가지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인 경우도 똑같냐면 맨 끝자리가 4가 되는 경우도 똑같아요. 그렇지? 맨 끝자리가 4가 되는 경우도, 이 끝자리가 4가 되는 경우도 어차피 얘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더한 게 총 10가지인데 곱하기 2만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끝자리가 뭐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오케이? 끝자리가 6이 되면 이 세 개의 숫자가 0, 0, 0 이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이게 한 가지. 그 다음에 0, 0, 0 이게 아니고 나머지 1, 나머지 2인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자리 바꾸는 경우. 8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 어쩌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33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경무일수는 어려운 게 까딱하면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세버리잖아. 하나 빼고 세버리면 너희 이제 틀린 거잖냐. 그렇지? 선생님들도 그거 아시기 때문에 답 적어놓기를. 이게 이제 답이 뭐 30, 답 뭐지? 10, 20, 39? 오케이? 답이 39야. 답이 39인데 답지 만들어 놓기를 37, 38, 39, 40, 41 이렇게 해놓으시잖냐? 신경질 나지? 너희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오, 하나 더 빠짐없이 세는 거. 오케이? 이거 연습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30번 봅시다. 33번 봅시다. 33번 봤더니 S라는 집합이 있는데 S가 A, B, C, D 이렇게 들어가요. B, C, D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가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뭐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나 조건 봤더니 A 교집합 B가 뭐가 되겠습니다. A, B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지. A랑 벤다이그램을 그려봅시다. B, C 세 개의 집합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 B, C, D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 B가 있을 수 있는 형태부터 고려해 봅시다 라는 거야. A, B가 있을 수 있는 형태는 이 영역 안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A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B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을 수 있는 형태는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근데 공집합이 아닌 이런 말 있나? 없지. 세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닌 이런 말 없지? 그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오케이? 공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있는 경우랑 들어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해줘야겠지? 그렇지? 일단 이 문제 풀어보고 그것도 한번 풀어봐보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다섯 가지, 이 C, D는 다섯 가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5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조건 중에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A, B, C가 공집합이 아닌 이런 집합이 붙었어요. 이런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우로 나눠줘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C가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지. 네 가지 중에 전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네 가지였자 아침에 노란색이 들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여기에만 몰리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몰리는 경우는 한 가지고 여기에 몰리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경우를 조금 나눠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공집합인 경우랑 두 번째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경우를 봤더니 공집합인 경우를 봤더니 여기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겠네.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요? 전체 있을 수 있는 경우에서 잠깐만. 이 셋 중에 하나에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수를 세는데 첫 번째 얘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요. 첫 번째 한 가지 곱하기. 이 빨간색으로 적을까? 한 가지 곱하기.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C, D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개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야. 그지? 근데 여기 둘에만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두 개만 들어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5의 제곱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이 25가지에서 여기에서 어떤 경우 빼주겠습니다. A, B에만 들어있어 버리는 경우 2의 제곱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여기 세 군데에 들어있겠지. 그렇지? 이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5군데 중에 아무 군데나 들어있으면 되지? 그지?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나만 추가돼도 문제가 어려워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는 경우를 너희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고 당연히 푸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지금 여기 들어있다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는 게 편하겠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36번 봅시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생각보다 너희들 이제 시험 봐보면 그 오류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오류가 많이 나와. 왜냐면 선생님들이 변형하시거든. 까딱 하나 잘못돼가지고 오류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오답 처리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다시 정정하고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그 답은 명확히 있으니까 봅시다. 3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은 도형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의 수. 그럼 봅시다. 우리가 세 가지 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구나.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그럼 우리가 색칠할 때 가장 먼저 색칠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부터 색칠합니다 라는 거야? 가장 많은 영역이랑 맞닿고 있는 부분부터 색칠해요, 항상. 오케이? 얘부터 색칠하겠지? 그지? 얘는 얘부터 색칠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 두 개가 맞닿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두 개를 색칠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이제 A 영역이라고 하고 B 영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A, B가 뭐 할 때? 같을 때랑 A, B가 뭐 할 때? 다를 때로 나눠서 처리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봐봐. A, B가 이제 같을 때야. A, B가 같을 때 얘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렇지? 그러면 같아버리면 나머지 이 네 가지 구역을 색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잖아. 그지? 이해? 4제곱까지만큼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A, B가 다른 경우. A, B가 다르면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예요. 그지? 세 가지,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색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파란색 색칠됐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색칠됐어요. 그럼 당연히 세 가지 색깔밖에 없으니까 이 가운데 색깔들은 다 색깔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 두 개의 색깔은 고려할 필요 없는데 여기는 파란색이 아닌 나머지 색깔 칠하면 되고 두 가지,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색깔 칠하면 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어쩌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에 대해서는 비슷한 영역이 있으면 이 맞닿는 영역이 비슷하잖아. 이 영역에 대해서 같을 때 다를 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영역을 색칠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색칠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색깔이 몇 개 칠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색깔이 몇 개 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 색의 개수. 색의 개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이거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개인 경우는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지? 2개인 경우는 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가 아닌 거니까 3개인 경우도 당연히 생각해 줄 수 있는데 3개의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장 많이 맞닿는 면을 기준으로 생각해 줘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었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영역을 어떻게 칠해야 될까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색의 개수를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또 문제 나오면 한번 다시 봐보자. 그 다음 봅시다. 39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지. 구절판이 있는데 구절판이라고 하지 말자. 5절판이라고 합시다. 구절판은 9개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5개의 색을 칠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개의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세다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발견할 거야. 얘 두 개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색칠할 때 5가지, 4가지, 3가지인데 얘가 이제 같아버리면 생각할 필요 없고, 같으면 이 두 개가 아닌 나머지 3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A자리, B자리 이렇게 놓는 다음에 A, B가 같을 때 다를 때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똑같은데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 근데 얘랑 맞닿고 있는 면이 3개로 다른 색이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칠할 수 있는 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칠할 수 있는 색이 첫 번째는 3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3가지. 3가지 색으로 칠하게 된다면 이 영역이 지금 이게 이제 원이 아니고 이게 다 다른 영역이라 할게요. A, B, C, D. 이제 다르게 생겼잖아. A, B, C, D, E. 다 다른 영역이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일단 3가지 색을 먼저 뽑아줘야겠지. 3가지 색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5C3. 그래요?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얘 2개 같아요. 얘 2개 같아야 되니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래요? 그 다음 색을 몇 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4가지를 이용한다면 가운데 색깔은 칠하고 어떤 2개는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는 가운데 색, 이제 4가지 색을 선택을 해줘야겠네. 그지?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색을 칠하는 경우 4가지. 색이 같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2가지지? 2가지. 나머지 색을 나열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 5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5, 4, 3, 2, 1이에요. 그지? 5 팩토리얼. 이거 다 더해주면 어차피 경우의 수가 똑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색칠하는 방법이 너희들이 잘 안 보인다면,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색을 정해놓고,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칠할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39번 봅시다. 그 39번 보자. 39번 봤더니 A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원소 A, B, 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AX의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붕 떠야 되니까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대입해주면 되지. 서로 다른 세 원소니까 B의 제곱이 4AC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 거냐면 제곱을 기준으로 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5가 돼버리면 안 되나? 3, 4, 25 되네? 되는 거 있네? 그럼 이제 일단 1이 될 때부터 해봅시다. 1이 되면 무조건 다 돼요. 그렇지? 어떤 수, 그냥 다른 수 하나씩 뽑으면 그냥 다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4 곱하기 3만큼 있어요. 그렇지? 얘도 다 돼요. 얘가 4인데 4잖아. 4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 되지? 그지? 얘도 다 돼요. 3인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얘가 이제 9인데 4AC잖아. 안 되는 경우는 1, 2가 들어간 경우가 안 돼요. 그렇지? 1, 2가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면 다 되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4 곱하기 3에서 몇 개 빼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개 빼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거는 이제 16이고 4 곱하기 AC야. 그래요? 그러면 얘는 4로 나누면 AC의 곱이 4보다 커야 돼요. 그지? 이건 그냥 큰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큰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찾읍시다. 4AC 4일 때
5일 때 이제 하자. 그러면 이제 4가 이제 제외됐으니까 여기 들어가기를 1, 5 되네. 그지? 2, 3 되고 2, 5 되고 3, 5 돼요. 그래요?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5일 때 봅시다. 5일 때는 25가 더 작아요. 4 AC보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기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5가 들어갔으니까 1, 2, 3, 4만 넣는 거야. 1, 2, 3, 4인데 3 곱하기 4 되네. 가장 큰 거. 그지? 잠깐만. 여기 총 몇 가지야? 8가지지? 바뀌는 경우? 8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 4 되지? 그리고 4, 2 돼요? 돼요? 4, 1 안 되네. 그지? 이제 3으로 가봅시다. 3, 2 돼요? 되지? 안 되네? 안 되네? 총 몇 가지 있어요? 바꿔주는 경우까지 4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어쩌면 됩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갑시다. 43번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센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잖냐?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씩 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겠어? 그 다음 봅시다. 43번. 9개의 정사각형이 인접해 있는 도형이 있다. 출발하여 이웃한 사각형을 옮겨다니면서 한 번씩 지나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하나의 예다. A1은 AN인 사각형을 출발하여 이웃한 사각형으로만 옮겨다니는 경우의 수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좀 나눠서 해야겠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야. 어떤 경우가 똑같냐면 1에서 출발하는 경우랑 3에서 출발하는 경우랑 7에서 출발하는 경우랑 9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4에서 출발하는 경우랑 2에서 출발하는 경우랑 6에서 출발하는 경우랑 8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가 같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따로 생각해주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1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1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얘는 수용도를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1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2로 가는 경우랑 4로 가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1에서 2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랑 5로 가는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3으로 갔어요. 3으로 가면 6으로 갈 수밖에 없고 6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6으로 가는 경우는 5로 가는 경우랑 9로 가는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로 가는 경우랑 9로 가는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5로 가면 돌아서 올 수밖에 없어. 뒤에는 안 적을게요. 9로 가면 8로 가겠지? 9로 가면 8로 가겠지? 근데 얘는 5로 가는 경우, 7로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5로 가는 경우, 7로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5로 가는 경우 다시 해봅시다. 2에서 5로 가는 경우는 반드시 4로 가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4로 가는 경우 합시다. 1에서 2로 가는 경우나 4로 가는 경우는 똑같겠지. 곱하기 2 하면 돼요. 총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곱하기 2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총 이게 이제 8가지씩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얘가 8가지씩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더 있냐?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4에서 출발하는 경우 해봅시다. 오케이? 4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해봤더니 4에서 이제 뭘로 갈 거냐면 1로 가는 경우 7로 가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라서 안 셀게요. 근데 5로 가는 경우 이렇게 셀게요. 오케이? 1로 간다면 얘가 이제 무조건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2로 간다면 얘는 3으로 가거나 아니면 5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4에서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3으로 가거나 5로 가는 경우지. 그지? 그러면 봐봐. 5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다 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돼요. 그럼 3으로 가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거야. 3으로 간다 했을 때 봐봅시다. 얘가 지금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3으로 갔잖아. 그지? 얘도 다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얘도 지금 이제 다 돌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3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5로 가는 경우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5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봤더니 다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네? 이 경우의 수는 없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5로 가는 경우 해봅시다. 5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2, 4, 6, 8 이렇게 4개 있어. 5인 경우는 2, 4, 6, 8 이렇게 4개 있어요. 근데 2로 가는 경우로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뚜루루루 돌고 두 가지씩 있어요? 두 가지. 8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6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도를 그려서 처리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수용도를 그려서 처리해 주었습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 다음 거로 넘어갈 때는 수용도를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왜냐면 일일이 하나씩 세야 되니까. 근데 이제 틀린 것보단 나아요. 오케이? 당연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우리 목표지만, 그러니까 이 얘를 이제 잘 나눠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리 목표예요. 어떻게 잘 나누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봅시다. 46번 봅시다.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어요.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 있어요. 이번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렸어? 되게 궁금해. 달아드렸어? 안 달아드리나? 어버이날. 안 달아드렸어? 달아드렸네? 사드렸어? 깜빡했어? 엄마 하지 말해? 사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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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드리냐? 요즘 안 달아드리냐? 엄마가 주렁주렁거린다고 안 잡으시냐? 나 아침에 일어났어. 옛날엔 달아드렸는데 요즘엔 못 달아드려. 이번에 이제 집에 안 사니까 집에 살 땐 달아드렸었거든. 엄마! 그게 달아지거든. 아빠가 이게 달고 다니면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찌르신단 말이다.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 한 송이를 꽃병 A에 꽂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두루미 생각나잖아요. 두루미야 여우와 두루미. 이렇게 꽃병 A, 꽃병 B 꽂을 거야. 여기다 하나 꽂고 나머지 9개를 여기다 꽂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을 건데, 단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했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눠서 이제 쭉 꽂을 수 있겠네. A에 장미를 꽂는 경우, 카네이션 꽂는 경우, 백합을 꽂는 경우 나눌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B에 넣는데, B에 다른 꽃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넣기를 이제 카네이션이랑 백합 꽃을 넣을 수 있는데,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얘가 1개부터 6개가 넣을 수 있잖아. 다른 거 넣어야 되니까. 왜? 얘가 이제 8개잖아, 8개. 얘 8개잖아, 백합이. 1개에 8개. 그러면 이제 6개, 9개 넣은 거야, 3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총 몇 가지 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카네이션을 쓰면 이제 장미랑 백합인데. 이제 8개니까 한 개에 8개? 8개 한 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8개 있어요? 그럼 백합은 장미랑 카네이션 하는 건데 얘가 8개, 6개라서 지금 이 경우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몇 개 있어요? 6가지. 6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카네이션이 지금 6개, 8개 있잖아. 이 장미도 8개, 6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 개수에 맞춰서 넣는 방법이 얘랑 똑같겠어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오케이? 그 다음 48번 봅시다. 48번 봤더니 X라는 집합이 어떻게 있냐면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모든 원소에 대해서 무엇이 성립한다 라고 했냐면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의 값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x가 양수라면 fx의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양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반드시 이제 문제를 봤으면 여기에서 1대1 함수인지 1대1 함수가 아닌지 이것부터 파악해 줘야 돼요.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F1 이 경우를 구하면 F2도 이 경우만큼 있을 것이고 F3도 그 경우만큼 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3을 따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1이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양수는 양수 된다라고 했으니까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1이 되면 더해서 절대값이 1이 돼야 되니까 F-1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0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2가 되면 F-1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3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F1에 대해서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으니까 2, 3도 각각 4가지씩 있겠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F1이랑 F2, F3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49번 봅시다. 1부터 10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적힌 수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첫 번째는 적힌 수가 홀수야. 홀수예요. 그 다음에 자릿수합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3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네. 적힌 수가 5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홀수를 구한다라는 것을 짝수가 아니다라는 걸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1000개에서 집합 A, B, C라 한다면 전체에서 전체를 S라고 할까? 전체 U라고 할까? 전체에서 이게 아니고 L에 그러면은 우리가 짝수의 집합을 A라고 놓으면 A 빼고 3의 배수를 B라고 놓으면 B 빼고 5의 배수를 C라고 놓으면 C를 빼잖아.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세 개 다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시 어쩌면 돼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지? 저는 넘어갈게요. 봅시다. 51번. 51번 봤더니 그림은 한 마리의 훈련된 비둘기가 A1 지점을 출발하여 걷거나 날아서 A6 지점에 도착하는 한 가지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A1을 출발하여 걸어가거나 날아서 A6 지점에 도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걷거나 날아서. 걷거나 날아서네. 그지? 단 날아가기 시작하거나 착륙할 수 있고 A6 지점의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그러네. 그럼 이제 봐봅시다. A1, A2, A3, A4,
A5, A6. 갈 거야. 걸어가거나 날아서 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걸어가거나 날아서 가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잠깐 생각했던 게 이거야. 걷거나 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근데 어떤 방법을 잠깐 생각했냐면 얘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결국 처음이랑 끝은 항상 포함이 되는데 가운데 두 개가 선택되는 경우예요. 그래요? 그러면 걷거나 날아서인데 이렇게 갈 때는 날아서 가야 되고 날아서 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체크해 볼 건데 이렇게 이제 한 칸 뛰는 경우는 날아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두 칸 이상 뛰는 경우는 무조건 날아서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를 좀 나눠야겠네. 한 칸. 총 몇 칸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요? 다섯 칸이 있으니까 한 칸씩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칸씩 가는 경우. 그렇지? 한 칸씩 가요. 그러면 얘는 날아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지. 그럼 위에 몇 가지 있어요? 5제곱 가지만큼 있어요. 왜? 걸어서 날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두 칸이 포함되는 경우예요. 그렇지? 두 칸이 포함되는 경우 두 칸 가고 한 칸 갈 수 있을 거고 두 칸 가고 한 칸 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이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돼요? 나열해야겠지. 그렇지?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 1, 1, 1, 2, 1, 1, 1, 1, 2. 그래요?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무조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걸어가거나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한 가지 경우는 걸어가거나 날아가는 경우, 얘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걸어가거나 날아가거나 있으니까 두 가지예요. 2에 세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날아가고 일단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날아가고 걸어가는 경우야. 걸어가는 경우만 두 가지. 걸어가고 날아가는 경우만 두 가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얘는 세 가지가 나오고 걸어가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2의 제곱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어? 세 가지, 두 가지도 있어요. 세 칸, 두 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얘는 자리를 바뀐 경우 두 가지고, 얘는 무조건 날아가야 된다.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한 경우. 또 있네. 네 가지 한 가지 있고, 다섯 가지. 얘도 있겠네. 그러니까 네 칸, 한 칸 가는 경우 있고, 다섯 칸 가는 경우 있고. 그래요? 네 칸, 한 칸 가는 경우는 두 가지고, 바꾸는 경우 두 가지고, 걸어가거나 날아가는 경우 두 가지예요. 얘는 무조건 날아가야 돼.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어쩌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52번 봅시다. 52번 봤더니 그림과 같이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배열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랬는데 A1, A2, A3, A4, B1, B2, B3, B4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떠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냐면 1부터 8까지 숫자를 넣을 건데 크기가 이렇게 정해졌네. 얘도 크기가 이렇게 정해졌네. 그렇지? 그 다음에 크기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큰 수는 얘가 되고 가장 큰 수 얘는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1부터 8까지 넣을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뭘 넣을 수 있고 1 넣을 수 있고 여기는 뭐밖에 못 넣어요? 8밖에 못 넣어요. 그래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건을 맞춰서 뭐를 넣겠습니다. 나머지 2부터 7까지를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잖아. 1이고 이제 이 구역을 채워 넣는 거야.
이게 8이야. 그러면 이 자리가 7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경우를 좀 나눠야겠네. 이 자리가 7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가 7이 됐으면, 여기 반드시 6이 돼야 되지. 그지? 여기가 7이 됐으면 여기 반드시 6이 돼야 되지. 그지? 이 6이 되면, 당연히 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여기가 5가 되는 경우랑. 1, 6, 8, 7. 여기가 5가 되는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5가 되는 경우를 했어요. 여기가 5가 되면 여기는 반드시 4가 돼야 돼요. 그지?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숫자를 바꿀 수 있네.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가 됐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몇 가지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다 들어갈 수 있나? 3, 2, 3, 4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2, 3, 4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 3, 4 들어가는 경우만 고려하면 나머지는 순서씩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요? 2, 3, 4가 들어가면 되네?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7이 열로 오는 경우 했어요. 7이 열로 왔으면 이제 여기 위에는 순서대로 넣어주니까 이것만 잘 넣으면 되겠네. 여기 밑에 있는 숫자만. 그렇지? 밑에 있는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2는 안 되네. 6부터 될까? 6이 되는 경우 있고 5가 되는 경우 있고 4가 되는 경우 있고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2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2가 되면 안 돼. 그래요? 2가 되면 왜 안 되냐면 2가 되면 2보다 더 작은 수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작은 수가 있어요? 없어요? 1뿐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3도 안 되겠네. 3보다 작은 수를 여기 뒤에 넣어야 되는데 3보다 작은 수 2뿐이지. 3도 안 되네. 그래요? 그럼 4를 넣어볼까요? 4는 3, 2, 2, 3 두 개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순서대로 배열되겠지? 두 가지 있어요. 5는 몇 가지 있어요? 여기에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네. 다 되네? 세 가지 있네? 6은 네 가지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뭐 하면 됩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53번 봅시다. 53번 봤더니 상자 속에 1, 2, 3, 4, 5 카드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탁자 위에 펼쳐놓은 후 두 번째 뽑은 카드부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한 장씩 뽑아서 카드를 배열한다. 그러네. 1, 2, 3, 4 이렇게 규칙을 배열할 거야. 새로 뽑은 카드의 숫자가 탁자에 놓여있는 맨 오른쪽 숫자보다 크면 버려. 혹시 얘가 2야? 새로 3을 뽑았어? 그럼 걔는 버리는 거지. 1을 뽑았어? 새로 뽑은 규칙이 새로 뽑은 카드 숫자가 탁자에 놓여있는 맨 오른쪽 카드 숫자보다 작으면 근데 2가 있는데 2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른쪽에 놓은 후 그 다음 카드를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카드가 어떤 카드가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네. 그지? 맨 처음에 1부터 5가 나올 수 있지? 맨 처음에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맨 처음에 1을 뽑아버렸으면 그 다음에 2, 3, 4가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 다 버려. 그렇지? 2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이 뽑혔으면 이 경우는 좀 달라지네. 그렇지? 3이 뽑혔으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2가 나오면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 있지. 근데 1이 나오면 2가 나오면 그 다음 버리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숫자를 빼면 자동적으로 나열되지. 그지? 숫자를 빼면 자동적으로 나열되잖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렇게 나열이 될 거야. 그래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맨 나중에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열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잠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그냥 숫자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숫자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여기서 5개 중에 4개를 빼는 경우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생기지. 그지? 맨 처음 5를 뽑았으면 다음에 어떤 숫자는 뽑을 거 아니야 또. 그지? 그러잖아? 그럼 적어도 뒤에 어떤 숫자는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수용도를 그래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4가 나왔으면 이제 3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3이 나왔으면 이 경우네. 그지? 3이 나왔으면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얘도 1가지.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5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4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4가 나왔으면 몇 가지야? 4가지. 3이 나왔으면 2가지. 2가 나왔으면 1가지. 1이 나왔으면 1가지. 그러면 이 경우 다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좀 애매하네.